이번에는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뒷부분만 조금 들었어요. 예, 의혹만 제기하고 근거를 대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네. 가까운 분들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거는 비슷한 여러 가지 오보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예. 장이었던 분의 동생들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요. 네. 또 이재명 지사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또 얘기했던 아들이 근무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무엇 하나 그냥 의문만 제기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근데 확실하게 의심이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년간 근무하다 그만뒀다는 것만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윤창현 의원은 네. 관해서 그냥 실무 작업했던 직원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시던데요. 몇 사람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실무 직원으로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호도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지사는 분명하게 수사 이거 해야 된다. 예. 동의한다. 예. 할 수 있다면 의뢰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예.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사실은 수사 진행하는데 아마 애로가 있기는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지금, 윤창현 의원은 이재명 지사 가까운 사람은 둘째치고 성남시 관계자들도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예. 분명하게 이름을 대야죠. 이름을 분명하게 대야 되고 예.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지고는 실명을 거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카더라라고만 하면 안 되고 네. 상대적으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아들이 근무했던 것은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게 쿨하죠. 알겠습니다. 발생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자, 수익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익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단순하게 자본금 얼마를 댔더니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의원 하기 전에 회계사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김경률 그분도 회계사신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는 지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들 잘 모르셔요. 저는 피코라든가 피맥에서 예. 민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된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이 대장동 사업이 아시다시피 한 2005년도부터 쭉 표류하다가 예.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공영개발에서 이것이 민간개발로 무리하게 돌아갔다가 관계자들이 막 구속되고 벌받는 과정에서 네. 이걸 공공개발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2010년도 6월 달에 민간 개발이 중단되고 공공개발로 돌아서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까지는 2015년에 공모를 했으니까 한 5년 정도가 경과를 해요. 누가 보더라도 분당과 판교 사이에 있는 녹지 지역이니까 주택 공급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가 개발 인가가 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거라고요. 예.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요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발생 수익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추격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이게 계약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거 다 좋은데 아니 어떻게 계약 내용이 이제 여러 금융기관이 여기 이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선주 이제 배당 우선주 그것도 지분이 많은 금융기관보다 어떻게 보통주 7% 토탈 7% 가지고 있는 이쪽이 더 많이 배당 받아가느냐 이게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이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당시에는 계약이 된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만 하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경기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의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2007, 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2015년도까지는 사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구조를 보면 희한하죠. 다 이게 보통주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선주도 있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우선주가 대부분이죠.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불확실한 부동산 개발의 이익에 대해서 예.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익을 동등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은 화천대유하고 그다음에 SK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민간 투자자들은 7%밖에 못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받아가겠다가 되면 그러니까 배당이 줄어드는 거고. 아니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예. 그거를 예측하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사업이 2015년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일종 우선주를 누가 가져갔냐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가져갔잖아요. 아니, 성남시가 가져간 거죠. 예. 얼마나? 5천억이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5천억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또는 사업이라든가 위험 부담은 전부 다 시행자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5,500억을 먼저 챙긴 거고요. 네. 2종 우선주가 누구냐면 금융기관들이에요. 네. 금융기관들도 성남시가 공익을 먼저 챙겨서 5,500억을 가져가니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종 우선주로 네. 확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먼저 이익을 챙긴 거냐면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의결권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가 50% 플러스 1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과반에 나머지 분들이 7%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이 시행사의 지배권과 의사결정은 바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여 이익에 대해서만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보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 만에 심사해서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이거 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콘소시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 콘소시엄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자유수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례적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만약에 예. 네네. 저는 이걸 많이 해봐서 보통 1박 하면서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하면 참 잘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좀 줄여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그 길어지는 평가 기간 동안에 로비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우회 전략이라든가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고 네. 그리고 평가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 콘소시엄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